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 이유. 인간의 감정 세계는 광대하고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왜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렬한 감정의 순간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화를 참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인식과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맑은 가을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나뭇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도 바로 이런 바람과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잠시 동안만 강하게 불어대다가 곧 잦아듭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순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내면의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를 마주할 때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감정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자신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제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이며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힘입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이 갖는 내면의 평화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의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는 분노를 피하는 데 있으며 인내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감정의 풍파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분노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별화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화를 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갑자기 우리를 덮칠 수 있는 폭풍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의 중심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균형을 잃지 않는 인내와 자기 조절 능력 덕분입니다. 이는 마치 깊은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그 침착함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이들은 바로 이 깊은 곳의 평화를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지만 그 뿌리는 땅 속 깊숙이 박혀 있어 외부의 풍파에도 끄떡없습니다. 인내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감정이 없거나 무덤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깊어집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포도주처럼 시간과 경험을 통해 키워진 인내와 자기 조절은 더욱 깊고 풍부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것은 용기의 진정한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진정한 지혜는 연못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잔잔하게 분노의 파장을 가라앉히는 데 있으며, 인내는 거센 풍파 속 배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지키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분노를 피하는 것은 깊은 숲속 나무가 겉으로는 고요하나 뿌리는 굳건히 지탱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의 표현이며, 인내는 바위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둘째, 분노는 바람과 같아서 잠시는 빠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노는 마치 갑작스러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잠깐 동안만 거세게 몰아치고 곧 잦아드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처럼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이지만 그 지속 시간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의 짧은 순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흔들림 없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가끔 크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금방 사그라들고 나면 그 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보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바람처럼 불지만 그 피해는 폭풍처럼 크다. 잠깐의 바람에 나무가 크게 흔들리지 않듯 당신도 그 화를 금방 잊고 크게 움직이지 마라. 이 비유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화가 날 때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처럼 제 화도 곧 지나갈 것임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더욱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분노는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능력, 즉 분노의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와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함의 징표입니다. 분노는 바람처럼 찾아와 강렬하게 불어대지만 그것을 잡아두려 해도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연기처럼 결국 사라집니다. 화는 꽃잎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잠시 동안만 요동치고 곧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니 이 순간의 격렬함에 휩쓸리지 말라. 셋째, 강한 자는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입니다.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무거운 짐을 드는 자, 빠르게 달리는 자, 혹은 높이 뛰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체력적인 힘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욱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작은 일로 크게 화를 내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차선을 무례하게 침범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 순간 폭발적이었지만 그 감정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러한 화의 순간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항상 제 자리를 지키는 등대와 같습니다. 파도는 잠시 등대를 뒤덮을 수 있으나 결국 등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이처럼 강한 자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평화와 자신감으로 더 큰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꾸준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명상, 깊은 숨 혹은 감정일기 작성과 같은 방법들이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서핑 보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이며 이것은 바다에서 폭풍을 마주하는 선장이 선박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과 같아 참된 힘은 폭풍을 이겨내는 데 있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자가 진정 강한 자로 마치 큰 바위가 격렬한 폭포 앞에서도 움직임 없이 버티는 것처럼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제가 아닌 깊은 이해와 자각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화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현명함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얼마 전 한 조용한 공원에서 목격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기다리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할머니가 다가와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화는 너의 마음속 작은 배를 흔들지만 그 배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화가 지나가도 너의 마음의 배는 여전히 평화로운 항해를 할 수 있단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은 화가 잠시의 감정일 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의 호수가 폭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균형을 잘 관리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가 치솟을 때 그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법을 압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 속에서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불꽃을 살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 감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화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감정의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 장기적인 관계나 상황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관리하는 능력은 단순한 자제력을 넘어서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더욱 의미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 이유. 인간의 감정 세계는 광대하고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왜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렬한 감정의 순간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화를 참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인식과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맑은 가을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나뭇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도 바로 이런 바람과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잠시 동안만 강하게 불어대다가 곧 잦아듭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순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내면의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를 마주할 때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감정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자신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제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이며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힘입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이 갖는 내면의 평화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의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는 분노를 피하는 데 있으며 인내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감정의 풍파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분노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별화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화를 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갑자기 우리를 덮칠 수 있는 폭풍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의 중심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균형을 잃지 않는 인내와 자기 조절 능력 덕분입니다. 이는 마치 깊은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그 침착함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이들은 바로 이 깊은 곳의 평화를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지만 그 뿌리는 땅 속 깊숙이 박혀 있어 외부의 풍파에도 끄떡없습니다. 인내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감정이 없거나 무덤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깊어집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포도주처럼 시간과 경험을 통해 키워진 인내와 자기 조절은 더욱 깊고 풍부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것은 용기의 진정한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진정한 지혜는 연못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잔잔하게 분노의 파장을 가라앉히는 데 있으며, 인내는 거센 풍파 속 배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지키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분노를 피하는 것은 깊은 숲속 나무가 겉으로는 고요하나 뿌리는 굳건히 지탱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의 표현이며, 인내는 바위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둘째, 분노는 바람과 같아서 잠시는 빠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노는 마치 갑작스러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잠깐 동안만 거세게 몰아치고 곧 잦아드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처럼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이지만 그 지속 시간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의 짧은 순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흔들림 없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가끔 크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금방 사그라들고 나면 그 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보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바람처럼 불지만 그 피해는 폭풍처럼 크다. 잠깐의 바람에 나무가 크게 흔들리지 않듯 당신도 그 화를 금방 잊고 크게 움직이지 마라. 이 비유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화가 날 때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처럼 제 화도 곧 지나갈 것임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더욱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분노는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능력, 즉 분노의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와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함의 징표입니다. 분노는 바람처럼 찾아와 강렬하게 불어대지만 그것을 잡아두려 해도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연기처럼 결국 사라집니다. 화는 꽃잎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잠시 동안만 요동치고 곧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니 이 순간의 격렬함에 휩쓸리지 말라. 셋째, 강한 자는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입니다.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무거운 짐을 드는 자, 빠르게 달리는 자, 혹은 높이 뛰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체력적인 힘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욱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작은 일로 크게 화를 내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차선을 무례하게 침범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 순간 폭발적이었지만 그 감정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러한 화의 순간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항상 제 자리를 지키는 등대와 같습니다. 파도는 잠시 등대를 뒤덮을 수 있으나 결국 등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이처럼 강한 자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평화와 자신감으로 더 큰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꾸준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명상, 깊은 숨 혹은 감정일기 작성과 같은 방법들이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서핑보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이며 이것은 바다에서 폭풍을 마주하는 선장이 선박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과 같아 참된 힘은 폭풍을 이겨내는 데 있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자가 진정 강한 자로 마치 큰 바위가 격렬한 폭포 앞에서도 움직임 없이 버티는 것처럼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제가 아닌 깊은 이해와 자각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화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현명함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얼마 전 한 조용한 공원에서 목격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기다리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할머니가 다가와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화는 너의 마음속 작은 배를 흔들지만 그 배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화가 지나가도 너의 마음의 배는 여전히 평화로운 항해를 할 수 있단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은 화가 잠시의 감정일 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의 호수가 폭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균형을 잘 관리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가 치솟을 때 그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법을 압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 속에서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불꽃을 살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 감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화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감정의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 장기적인 관계나 상황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관리하는 능력은 단순한 자제력을 넘어서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더욱 의미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 이유. 인간의 감정 세계는 광대하고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왜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렬한 감정의 순간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화를 참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인식과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맑은 가을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나뭇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도 바로 이런 바람과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잠시 동안만 강하게 불어대다가 곧 잦아듭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순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내면의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를 마주할 때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감정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자신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제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이며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힘입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이 갖는 내면의 평화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의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는 분노를 피하는 데 있으며 인내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감정의 풍파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분노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별화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화를 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갑자기 우리를 덮칠 수 있는 폭풍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의 중심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균형을 잃지 않는 인내와 자기 조절 능력 덕분입니다. 이는 마치 깊은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그 침착함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이들은 바로 이 깊은 곳의 평화를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지만 그 뿌리는 땅 속 깊숙이 박혀 있어 외부의 풍파에도 끄떡없습니다. 인내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감정이 없거나 무덤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깊어집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포도주처럼 시간과 경험을 통해 키워진 인내와 자기 조절은 더욱 깊고 풍부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것은 용기의 진정한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진정한 지혜는 연못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잔잔하게 분노의 파장을 가라앉히는 데 있으며 인내는 거센 풍파 속 배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지키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분노를 피하는 것은 깊은 숲속 나무가 겉으로는 고요하나 뿌리는 굳건히 지탱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의 표현이며 인내는 바위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용기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둘째, 분노는 바람과 같아서 잠시는 빠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노는 마치 갑작스러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잠깐 동안만 거세게 몰아치고 곧 잦아드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처럼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이지만 그 지속 시간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의 짧은 순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흔들림 없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가끔 크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금방 사그라들고 나면 그 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보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바람처럼 불지만 그 피해는 폭풍처럼 크다. 잠깐의 바람에 나무가 크게 흔들리지 않듯 당신도 그 화를 금방 잊고 크게 움직이지 마라. 이 비유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화가 날 때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처럼 제 화도 곧 지나갈 것임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더욱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분노는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능력, 즉 분노의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와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함의 징표입니다. 분노는 바람처럼 찾아와 강렬하게 불어대지만 그것을 잡아두려 해도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연기처럼 결국 사라집니다. 화는 꽃잎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잠시 동안만 요동치고 곧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니 이 순간의 격렬함에 휩쓸리지 말라. 셋째, 강한 자는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입니다.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무거운 짐을 드는 자, 빠르게 달리는 자, 혹은 높이 뛰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체력적인 힘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욱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작은 일로 크게 화를 내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차선을 무례하게 침범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 순간 폭발적이었지만 그 감정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러한 화의 순간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항상 제 자리를 지키는 등대와 같습니다. 파도는 잠시 등대를 뒤덮을 수 있으나 결국 등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이처럼 강한 자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평화와 자신감으로 더 큰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꾸준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명상, 깊은 숨 혹은 감정일기 작성과 같은 방법들이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서핑보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이며 이것은 바다에서 폭풍을 마주하는 선장이 선박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과 같아 참된 힘은 폭풍을 이겨내는 데 있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자가 진정 강한 자로 마치 큰 바위가 격렬한 폭포 앞에서도 움직임 없이 버티는 것처럼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제가 아닌 깊은 이해와 자각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화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현명함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얼마 전 한 조용한 공원에서 목격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기다리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할머니가 다가와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화는 너의 마음속 작은 배를 흔들지만 그 배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화가 지나가도 너의 마음의 배는 여전히 평화로운 항해를 할 수 있단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은 화가 잠시의 감정일 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의 호수가 폭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균형을 잘 관리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가 치솟을 때 그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법을 압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 속에서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불꽃을 살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 감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화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감정의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 장기적인 관계나 상황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관리하는 능력은 단순한 자제력을 넘어서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더욱 의미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